안녕하세요.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이 멘트를 친 게 근 한 달 만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. 저희 스튜디오가 지하인데 물이 넘쳤어요. 물이 넘쳐가지고 수해 복구하느라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 장비도 다 젖고 해가지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야, 이거 우리 채널 자체가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에 관한 그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는 처음에 그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계속 이거 접으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찌됐든 긴 시간 공백기 있었던 거 죄송하고요. 제가 이 상황에 대했던 거는 제가 브이로그를 그냥 재밌는 걸로 영상을 제가 한번 따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강의 영상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또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는 확률과 통계 중에 통계 파트 강의 시작입니다.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는 그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교과가 따로 있고 보통은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하는데 좀 빠른 학교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. 어쨌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교과 중에 저는 이 파트를 두 개로 나눴어요. 확률 강의와 통계 강의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수능에 조금 가까운 좀 뒤에 배우게 되는 통계 파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는 통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확률 강의는 따로 있으니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통계 단원의 구성은 총 6개로 나누었습니다. 확률분포, 이항분포, 연속확률분포, 정규분포,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평균, 마지막으로 모평균의 추정까지 이렇게 총 6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얘를 개념편과 문제풀이편으로 각각 단원을 나눠서 풀이를 했습니다.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교재고요. 제가 그 PPT 파일,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.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 받아 놓으셔서 개념 같이 공부하시고 문제 푸시고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강의 순서는 첫 번째 개념 설명편. 개념 설명편은 제가 그 개념 설명하고 캡처 노트라고 해서 강의 개념 설명 끝날 때마다 캡처 노트를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실상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거잖아요. 그러면 스크린샷으로 찍어놨다가 언제든지 개념을 꺼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문제풀이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. 기초문제풀이, 기본문제풀이, 그리고 마지막 수능과 평가원 기출문제들로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 나오는 파트 중에 가장 쉬운 영역이 어디냐면 이 통계 파트예요. 통계 파트는 사실 틀리면 안 됩니다. 앞에 있는 확률이나 제일 어려운 문제, 여러분들에게 1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거의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기서는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게 내지만 통계는 이미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.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출문제들만 잘 이해한다면 아마 통계는 절대 틀릴 일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의 주제를 통계로 잡기도 했어요. 여러분 혹시나 수능에서 5등급이나 4등급인 친구들이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통계 파트를 다 맞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처음 이제 나는 좀 어려운 걸 잘 못 풀어 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파트만큼은 틀리면 안 되고 제가 이 파트만큼은 확실하게, 물론 다른 강의도 그러겠지만 확실하게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 01 확률 분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교재 다운받으셔서 미리 한번 개념 읽어보시고 준비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가장 먼저 통계라고 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? 통계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나 시행 결과들을 총 모아놔서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거, 이런 것들이 사실 통계입니다. 뭐 예를 들면 통계 자료들은 무수히 많아요. 각 국가마다 맥도날드 가격 표 쫙, 아니면 역대 강수량 쫙, 그동안에 있었던 결과들을 수치화해서 나타낸 자료를 통계다라고 해서, 통계는 사실 개념이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통계는 그 중에 좀 한정적입니다.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확률 단원 있잖아요. 확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나열하고 그걸 표로 해석하는 걸 통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좁은 표현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확률에 대한 통계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,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.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또는 시행의 결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화인데요. 그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값들을 확률 변수라고 해요. 예를 들면 동전을 제가 2개를 던지겠습니다. 그럼 동전을 2개를 던지면 앞, 뒤, 앞, 뒤,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런 결과 자체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 결과만 나타낸 게 아니라 결과를 숫자로 바꿀 거예요. 통계에서는 얘를 수치화해야 되거든요. 앞과 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동전을 2개 던져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x가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값들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동전을 2개 던졌습니다. 앞면의 횟수는 빵도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값들, 이 취할 수 있는 이 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배웠던 확률은 이런 개념이에요.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. 이게 앞에서 배웠던 확률이라면 이 통계에서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나열하고 그 값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통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또는 시행에서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값, 그 값들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. 보통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x, y, g 등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이산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연수의 개수처럼 셀 수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가 뒤에 뭐를 배울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 배우게 되는데, 이 이산과 연속의 차이는, 이산은 자연수의 개수와 1대1로 대응될 수 있는, 예를 들면 x가 0, 1, 2, 이라고 하는 걸 이제 x라고 하는 거. 이때 x는 이산인 건데요. 연속 확률 변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. 시간을 x라고 한다면 제가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7시라고 하면 7시 1분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. 7시와 7시 1분 사이에는 1초도 있고 0.01초도 있고, 요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. 그래프로 이어져서 나타내지겠죠.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. 동전을 던져, 주사위를 던져 라고 했을 때 딱딱 끊어지는,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자연수 개수처럼 끊어져서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두 번째,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확률 질량함수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 x라는 값에 대한 각각의 확률 값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, 그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요.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, 얘네들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 여기에 그때그때 해당하는 확률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. 뒤에서 연속 함수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얘가 질량함수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앞에 사실 얘가 붙어야 돼요.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.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의 수를 x라 하자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거죠. 앞부터 시작해서 뒤까지 총 나올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앞면의 수를 x라고 한다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빵번이거나 한 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, 1, 2고요. 각각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p 이렇게 쓰는 거예요. x는 0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이제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. 뭐냐면 앞면이 빵번 나왔을 때의 확률값 얼마지요? 4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D니까 4분의 1이네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. 또 p x가 1입니다 라고 하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에요. 그러면 앞, 뒤, 앞 4번 중에 2번이니까 4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약분해서 2분의 1라고 써주셔야겠죠. 저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약분을 안 했습니다. 2가 나올 확률은 마찬가지로 4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요 값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.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표현했으니까.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일이 다 나열했지만 뒤에 나오게 되면 이제 각각의 임의의 어떤 값에 대해서 확률 값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. 식으로 표현돼도 확률 질량함수고 이렇게 그냥 다 나열해도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가 캡처노트 첫 번째입니다. 여러분 첫 번째 뭐 들으셨죠?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?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가 무엇인가? 캡처노트 보고 가겠습니다. 두 번째 개념입니다. 두 번째는요. 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인데요.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건 분포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확률 값들을 다 찾고 그걸 이렇게 표로 나타내서 어떻게 확률이 분포되어 있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걸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확률 질량함수를 뭐 하는 거예요? 표로 나타낸 걸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이산계가 있다라고 하면 x1이 일어날 확률을 p1, x2가 일어날 확률이 p2, 땅땅땅 pn입니다 라고 전부 다 아까 제가 일일이 따로 썼던 걸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걸 확률 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. 중요한 성질입니다. 이 각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? 맞아요. 전사건 1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동전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횟수를 x라 하자라고 했을 때 빵, 1, 2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했는데 더해서 1이 안 나오면 안 돼요. 다른 경우가 생긴 거니까. 그래서 걔가 1이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. 두 번째, 성질. 성질은 뭐냐면요. PI는 첫 번째 PI들 이 I는 1, 2, 땅땅땅 N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랬을 때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. 1, 2, 땅땅땅 N 이산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. 두 번째
아까 다 한 거 있죠? P1부터 땅땅땅 Pn까지 더한 값. 요거를 앞으로는 좀 멋있게 쓸 거예요. 여러분 혹시 시그마 배우셨죠? 합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. 시그마 i는 1서부터 n번째까지 pi라고. 요 첨자만 같으면 됩니다. k라는 수를 써도 되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?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만약에 p 확률을 구하세요. xi서부터요. x가 xj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산일 때는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확률 변수는 딱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요 문자가 주어지면 그냥 각각 x가 xi일 확률부터 시작해서 땅땅땅 더해서 x가 xj까지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성질입니다. 제가 만들어낸 교재 보시면 표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안 썼네요. 이게 조금 더 편하겠다. 그죠? 맞아요. 제가 이렇게 쓰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pi부터 해서 땅땅땅 더해서 pj까지 각각을 더해주시면 되겠다더라 라고 하는 거.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 x의 성질입니다. 요 개념까지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강의 도움 되셨나요?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. 오프닝 멘트가 있어서 그냥 제가 짧게 끊었습니다. 그리고 강의 자체도 40분씩 가지 않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꺼내 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여러 개로 쪼개서, 그게 우리 유튜브의 장점이죠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잘 편한 부분 꺼내 쓸 수 있도록 제가 잘 쪼갤게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첫 번째, 두 번째 개념 설명했고 다음에는 이제 개념이 하나 더 나갈 거예요. 평균, 분산, 표준 편차 구하는 걸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는 문제더라도 여러분이 풀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그 문제풀이 영상은 따로 스페셜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강의에서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